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듣고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트 펼치시고요. 한번 적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투자의 스탠스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미즈노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것 또한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서 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릴까요?에 대한 이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짧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배너 광고 보이시죠? 자,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할 수 있으시거든요. 미녹시딜 머리 탈모 예방과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먹는 알약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제품인데 남녀 공용, 비싸지도 않고요. 미국, 한국 어디나 배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미즈노래 배너 광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짤막한 광고인데요. 한국에서는 택배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전국으로 배송이 다 되잖아요. 사장님들도 지원할 수 있으시고 뭐 저희가 이커머스 회사를 운영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이커머스 회사 하시는 분들도 좋고 뭐 농사 지으는 분도 좋고 어찌 됐든 로컬보다는 전국적인 배송과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광고비 비싸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의 하단에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 주시거나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어저께까지 저희 통계를 보시면 좀 참고 좀 하세요. 미즈노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는 거의 3만 명에서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찐팬들로 이루어진 사이트잖아요. 재방문 시청자가 5,274, 신규 572명. 성장하는 채널의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방문이 5천, 신규가 10분의 1 정도 되는. 남성 회원들이 훨씬 많아요. 77.4%, 여성이 22.6%. 참고하시고 연령대는 45에서 54세 요 연령층.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미녹시딜 같은 경우가 이제 45에서 50 탈모 이쪽 가장 남자 아주 짝짝 잘 맞아 떨어지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67.5%, 미국에서 24.4%, 나머지 여기 딱 요거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 아무튼 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5-6편씩 올라가는 영상들에 이렇게 배너 광고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셨죠? 예, 라니맘닷컴에서 미녹시딜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앞서는 건 맞습니다. 빨간색이 트럼프고요, 파란색이 바이든이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딱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 작년 연말 때부터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지금 치열합니다. 여론조사가 치열한데요. 자, 오늘 CPI 발표가 됐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도 올라갔어. 와,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시장이 상승했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근거 있는 예측을 해보면 내일 시장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그널이 벌써 선물 시장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뻘겋죠? 아직 수치는 크지 않아요. 근데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지금 보시면 느낌이 딱 오죠. 오히려 한시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속히 작아지면서 틱들이 거의 뭐 여기 기점으로 극과 극이잖아요. 마지막 겨우에서 플러스로 올려붙이긴 했지만 왠지 그쵸, 뭔가 그쵸,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내일 모습이 참 중요한데 어찌됐든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TLT 좀 심각하죠. 마이너스 0.84로 마무리됐는데 TLT보다 더 심각한 건 TMF죠. 3배짜리 TMF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기울기가 확실히 그렇죠. 다시 TLT로 돌아와서 근데 일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월봉으로 보면 압니다. TLT 월봉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들어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갈 텐데.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올라가는데 금리가 내려갈 기미를 못 보이니까 월봉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내려가는 주식의 특징은 고점이 낮아진다.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은 이처럼 저점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일찍부터 아니라고 했죠. 자, 요거는 S&P 500 지수의 월봉 차트거든요. 그렇다면 역대 대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그거예요. 대통령, 연준 의장, 금리 인하, S&P 500. 대통령, 역대 대선, 금리 인하, S&P 500. 요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역대 연준 의장 가운데 가장 장기적으로 연준 의장을 지내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기 드릴까요? 버냉키, 그린스펀, 자넷 옐런. 3명 중에 너무 쉬웠죠. 그린스펀은 장장 20년 동안 대박이죠. 20년 동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경제 대통령을 지냈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막상 막하예요. 왜 헤일리가 중간에 경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너무 근데 왜 포기하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트럼프 지지를 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곤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 보험 하나 들어놓고 끝낸 거예요. 어떤 보험? 트럼프가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극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트럼프의 지금 대선 자금 모금이 안 되고 있어요. 뉴스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공화당 유권자들도 트럼프한테 대선 자금을 지금 도네이션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내는 돈들은 다 지금 변호사비로 나가게 돼 있거든. 그것까지 좀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정확한 데 쓰시는데. 트럼프가 확실히 사법 리스크를 다 벗어던지고 확실히 안정적인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걸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탄 누구죠? 트럼프가 아니지. 머스크 만나가지고도 야, 좀 내 편에 서. 너 바이든 싫어한다며.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랬대잖아요. 머스크 만나서 야, 드왁 살래 드왁? 응? 드왁? 트럼프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저기요. 저 지금 트위터 하나 갖고도 힘들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죠. 머스크가 자기는 바이든 편도 트럼프 편도 아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아직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자꾸 경제에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언젠가부터일까요? 맞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자, 그렇다면 한번 금리 인하와 요 시기를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S&P 500 이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오늘 영상의 질문은 이겁니다. 파월이 12월 31일까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케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파월은 트럼프 편에 설 것인가 바이든 편에 설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자편에 쓰기를 원해요. 파월은.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 자, 옐런 그린스펀 의장 아시죠? 여기 보면 제가 금리를 인상한 거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했고요. 금리를 인하한 거는 파란색 실선으로, 금리 인하는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시죠. 그린스펀이 4.75 기준금리 4.75에서 6.5까지 빠르게 인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닷컴버블이 터졌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높았던 4.75에서 6.50까지 높이면서 이제 닷컴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증시가 막 과열,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닷컴버블. 진짜 이때 여러분 그 말 들으셨죠?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고양이가 아무거나 찍어도 그 증시가 다 오르는 시절. 진짜 엄청난, 한국도 그랬습니다. 2000년 때. 코스닥 기억나죠? 김대중 대통령이 해서 IMF 극복 국모기 하고 된 다음에 이제 닷컴에서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같이 맞물렸던 시기였거든요. 증시가 굉장히 가열되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옐런 그린스펀 의장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너무 가열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 써놨죠. 그럼 2001년이 언제냐? 대선이 끝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는 4.75에서 6.5까지 빠르게 인상을 한 다음부터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7, 8, 9, 10, 11, 12, 1, 2, 3, 4, 5, 11개월 만에 4.75에서 6.5까지 정말 이번도 되게 빨리 올렸잖아요. 확 올렸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닷컴 버블 때문에 증시가 너무 과열됐고 이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파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이때 1998, 99 막 이때 우리나라 IMF 터져서 죽을라 그럴 때 막 미국 증시는 활활활활. 그러다가 대선까지 금리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2001년부터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2002년까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2002년까지 여기 써놨죠. 2002년까지. 이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2002년까지 1.75%를 인하하게 돼요. 금리를. 그러니까 0.25처럼 2호로 한다면 총 몇 번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 한 거죠. 0.25로. 근데 그때 0.25로 하지 않았어요. 더 내리기도 했거든요. 왜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거를 살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눈치채셨죠? 이 빨간 선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급격히 금리를 인하했지만 S&P는 계속 곤두박질 쳐요. 여기 RSI도 보면 30을 뚫어버리죠. 이렇게. 월봉이에요, 월봉 요거.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다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다가 2008년이 다가옵니다. 자, 2008년 대선 전에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몇 월에 터진지 아시죠? 9월에 터졌어요. 제 생일 9월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죠. 자, 그때까지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2%였어요. 2%.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니까 바로 제로금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죠.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금리 팍,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금리 제로금리. 3개월 만에. 아하, 연준은
금융 위기라든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 금리를 팍 낮춰가지고 금융 붕괴를 막는 거구나.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치적인 요소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야말로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경제만 신경 쓰게끔 완전히 자율권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펀이 20년 했고, 그렇죠? 버냉키 의장 아시죠? 버냉키 책도 쓰셨잖아요. 이 W 부시 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있었거든요. 행정부 때까지.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가 대세였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세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막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때부터 갑자기 트럼프 이제 좀 독특한 캐릭터였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금리 내리라고 파월을 계속 압박을 했어요. 언제? 2018년에 이때. 금리 내리라고, 빨리 내리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트럼프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파월을 향해서 퍼팅도 못하는 골프 선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는 중국의 시진핑하고 똑같은 놈이야. 막말을 막 했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연준 인사들을 향해서 이 바보들아 내리라 이거지, 빨리.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파월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무식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2020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거죠. 이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확 내려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었어도, 그러니까 가정 파월은 금리를 내렸었을까? 제로 금리로 트럼프한테 굴복해서, 아니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파월은 끝까지 버텼을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미 역사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미국의 대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파월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트럼프가 파월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파월은 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11월 3일 전까지는 금리 내리지 마.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바이든한테 이로울까요? 트럼프한테 이로울까요? 당연히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한테 이롭죠.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리지 마 그랬어요. 내리지 마. 내리기만 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리라는 얘기겠죠. 내리든 올리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바이든도 또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를 쥐락펴락하는, 완장 채워줬더니 아주 그냥 금리를 지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스몰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대선 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믿고 있겠어.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금리 내려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요거 보여드리면서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경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경제 지표 가짜다.
이거 가짜다 이거. 조작이다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경제가 좋은 것만은 맞아요. 근데 돈이 서민층까지 미 경제 곳곳에 스며들지 않고 일부 그 대기업 일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와 지표 경제가 따르게 지금 노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 작품일까요? 바이든의 작품. 바이든의 작품. 자, 여기서 잠깐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터진 게 바이든한테는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을 너무 노골적으로 들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틴계의 유권자들 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미국의 젊은이들도 이스라엘 편 너무 들지 마라. 왜 미국이 이스라엘 편 저렇게 드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바이든이 또 말 실수는 아니죠. 진담이었죠. 베냐민 그 자식이 그 말 진짜 안 들어 막 이런 말 했다가 카카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베냐민 그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렇게 강성 집단 집권층이 아니라 빨리 휴전해서 전쟁을 좀 휴전하기 빨리 원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 쪽은 안 됐잖아요. 근데 베냐민 총리 그쪽 집단은 내려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인기 되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지금은 베냐민 내려오라 그런데잖아요. 지금 알았어 내려와 근데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이상하다 생각했냐면 보통 뭐 여당이다 야당이나 한 대표를 지낸 사람, 뭐 국회의장, 뭐 누구나 말을 안 할게요. 지낸 사람들이라 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자리 물러주고 뭐 원로로 이렇게 했거든요. 원로로 이렇게 정치 원로. 근데 언젠가부터 아니 전에 의장 대표를 했는데 또 후보에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후보들이 이제 그만 물러나고 후배들에게 자리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국 얘기예요. 십몇 년 전부터. 아니 뭔가 정치인으로서 꼭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국무총리 뭐 대표. 근데 또 나와. 요즘도 이번에도 한국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또 나오죠. 자꾸 나와. 자꾸 나와. 미국도 그래요. 아니 대통령 한 번 했으면 아니 오바마가 지금 트럼프보다 더 젊는데 안 나오잖아. 아니 부시도 얼마나 건강. 전에 엘고도 지금 그래서 이제 세계 지구 환경 그쪽. 트럼프는 또 나와. 저는 이걸 보면서 학교 다닐 때 노인 심리학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노인이 되겠지만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이 욕심이 계속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그렇죠? 노욕. 그리고 늙으면 애가 된단 말 있잖아요. 잘 삐지고. 그렇죠? 아주 막 진짜 고집센 노인이 되고. 느낌 좀 비슷하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렇죠? 자, 이러면서 제가 한번 전혀 다른 관점으로 파월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파월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영상에서 작년부터 라방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바가 있었죠. 파월의 소원은 존경받는 연준 의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 바이든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비슷한 연배잖아요. 파월도 우리 할아버지 3인방
파월은 그린스펀처럼 장기 집권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더 하고 싶어 하겠네. 그러면서 문득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았을 때 파월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일시적 인플레이션일 뿐이다. 일시적일 뿐이다. 자, 이거 좀만 더 보자면, 그리고 결국 2022년 3월부터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했단 말이다. 뒤늦게 급하게 올리게 되죠. 지금까지 안 내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파월은 그 당시에 치솟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는 알고 있었는데 경제학자 연준 의장으로서의 양심을 살짝 접어놓고 정치인 파월로서의 발언을 한 건 아닐까? 그 당시 제가 올린 영상이 한 편 있어요. 파월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 영상의 핵심은 아니다였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파월은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뒤늦게 집요하게 연준의 늦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기자들과 이 언론에 맞서서 이런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파월과 자넷이.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을 누가 예측하느냐? 오케이, 좋습니다. 전쟁 일어날 줄 몰랐죠.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쪽에 전문가 계시는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국에서 아우 전쟁 안 납니다. 러시아 못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근거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 전차가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가지고 진흙 속에 묻히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있어요. 그 3%에서 틀렸죠. 보기 좋게 틀렸죠. 전에 부시 때도 그렇게 뒤통수 맞더니 근데 저는 여기서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국토안보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설리반인가 그 젊은 친구가 굉장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러시아 침공 하루 전날이었나?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하면서 이미 시그널을 줬어. 그 전날 침공할 것 같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국은 파월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팀장이 너무 내피셜 아니에요. 예. 오늘 영상은 저의 내피셜일 수 있는 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한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지금 전쟁이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쟁 중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까지 해서 어느 나라일까요? 예스, 아메리카. 제일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딜까요?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못지않게 지금 제일 피해 본 나라는 우크라이나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못지않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지금 최고의 지금 전쟁 수혜자잖아요. 제일 불쌍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 오래된 미국의 방산 재래식 저 무기들을 저렇게 팔아치울 수 있었을까요? 무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받아요. 다 받아.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도움 주지 않았으면. 근데 딱 버틸 만큼만 줬잖아요. 더 많이 주면은 러시아 쳐들어가 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딱 버틸 만큼만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삐져가지고 젤렌스키 와이프가 미국 와서 연설하라 했더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경제 논리가 아니라 파월이 정치인이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여러분 이번에 파월 모습 보면 정치인 아닌가?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 파월 이야기하면서 와, 정치인 다 됐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팀장님 다 된 게 아니라 이미 정치인이고 난 다음에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치. 파월은 정치인이죠. 파월은 정치인이지. 정치인이니까 저렇게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정말 그렇죠. 정치인이죠. 정치인. 파월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렇다면 파월은 무엇을 노리나? 장기 집권을 노리는 거지. 그러면 파월은 연준의 금리를 내릴까 못 내릴까? 파월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확실한 지표가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할 만큼의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지난번에 보면은 연말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진짜 이런 말 해서면 죄송하지만 재수 없어 진짜 아주 그냥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막 파월로서는 지금 양쪽 다 보험을 안 들어놓을 수 없는 거죠.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에다가. 자, 제가 왜 과거의 그 일시적 인플레이션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파월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CIA는 아니지만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파월이.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답이 나오잖아. 누가 제일 덕을 받냐 이거지. 제일 덕을 본 사람은 바이든 좀 아쉽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바이든과 푸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야, 이거 어느 편에 써야 되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의 결론을 맺어야죠. 너무 좀 엿가락처럼 느려졌죠. 원래는 연준이 지금 3월에 금리를 내리는 액션을 취했어야 돼요. 왜냐? 6월 전에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이런 정치적인 잡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선 레이스가 점점 치열해지는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데 더 큰 욕을 먹게 되거든. 미리 한번 치고 나면 괜찮잖아.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 그렇다면 왜 파월은 연준은 3월 작년까지만 해도 막 3월 금리나 막 나오는데 막 지금 5월도 힘들어 보이죠. 왜 못 내리는 걸까? 그게 오늘 프리장에서 나온 CPI 발표. 오늘 발표된 CPI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안 그래도 위에서 고금리에서 꽉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스물스물 인플레이션이 쳐오르고 있고 그 고금리로 올려버리면 최소한 부동산 시장은 박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올라. 와, 나 미치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주식 말고 부동산을 하는 건데 계속 올라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금리인데 어떻게 제로 금리 때보다도 더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니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유동성이죠. 돈이 많은 거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 이런 고금리에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사는 거지. 자, 한번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질문부터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지금까지 파월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오케이. 파월이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자, 정치인으로서의 파월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파월은 무엇을 원할까?
첫째는 존경받는 연준 의장.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파워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확실히 소프트 랜딩을 이뤄내야지 존경받는 거야. 확실히. 그럼 이 확실하다는 건 뭐냐? 금리를 2%까지 확 내려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치솟지 않을 그 골드락스를 만들어 놔야지 자기가 존경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해야지. 연임을 원하는. 근데 자기가 연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트럼프가 되면 자기 목 친다 그랬잖아. 바이든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바이든도 너 내 말 안 들으면 한국은 옛날에는 재벌들이 똑같이 대선 후보 똑같이 줬대요. 돈을 똑같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럴 수가 없어. 미국은 한쪽을 택해야 돼. 파월은 누구를 택할까요? 지켜보겠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에서 낙마하는지 최종적으로 통과하는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액션 취하지 않겠죠. 욕 먹으면서 외침까지도 버텼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다시 한번 다른 이제 경제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조금 심각합니다. 보세요. 그린스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던 이유는 뭐냐? 엄청나게 올랐던, 그래서 금리를 높였는데 닷컴 버블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닥치니까 빠르게 내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사이에 S&P 500을 보세요. 하락. 이때도 보세요. 리만 브로더스 때 하락.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도 물론 코로나 때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하락. 자, 역으로 말하면 금융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거나 고금리를 유지하던 때는 S&P 500이 계속 올라갔어요. 왜? 경기가 강하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경기가 강했잖아. 계속 올라갔잖아. 그러다가 리만이 터지니까 꺾여버린 거지. 안 터졌으면 계속 갔겠죠. 이때도 코로나 전까지 계속 갔잖아. 그렇죠? 지금도 계속 가잖아.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한 가지 나타나죠. 뭔가 엄청난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 지금 이것만 보세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긴급 수혈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닷컴, 리만 브러더스, 코로나, 그렇죠? 어떤 엄청난 경제가 파격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없기 전까지는 제로 금리로 하질 않아요.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왜 강하냐? 바이든 행정부가 유동성이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계속 풀어댔거든. 그러니 파월 입장에서도 열받는 거지. 아니 나보로는 인플레이션 잡으라더니 자꾸만 돈을 푸네. 아니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데? 코로나 때 돈 풀어서 그런 건데 계속 풀더니 나보로 잡으래. 와 이거 미치겠네. 이게 지금 이제 파월의 얘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통령 하는 건데 대통령 못했겠죠. 깜이 아니니까. 결국 파월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겠냐 이거죠. 바이든이 11월까지 무너뜨리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제가 보기에는 안 무너진다고. 안 무너져.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TLT, TMF 물리신 분들은 좀 힘들겠다. 경기 침체는 옵니다. 근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가 넘어간다는 거죠.
요까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미주노래 결론은 뭐냐? 연말까지 엄청난 사태, 아무튼 미국 전역이 막 지진 나가지고 땅덩어리가 다 갈라진다던가 막 그냥 뭐 제2의 막 코로나 같은 게 막 터진 막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도 없고 내리지 못한다. 왜? 이런 상태에서 금리 내리면 더 이거는 이제 S&P 500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기다렸던 좀비들처럼 막 다시 막 올라갈 테니까. 아마 파월은 바이든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각각 지금 금리 인하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각하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금리 인하를 내리라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도 한마디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으라는 거잖아. 골디락스.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 재임시켜준 거잖아. 연임이죠 연임. 응? 할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다면서. 응? 그 네가 여기서 니는 이제 파울이지. 네가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할 때도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이제 내릴 수 있다며. 잡을 수 있었다며. 파울도 그러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각하. 상황극을 잘해라 잘해 아주. 바이든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낮추란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표도 좀 오게 하고 물가도 좀 잡아가지고 선민들도 좋게 하고 응? 나보러 이 경제 대통령 정말 잘했다. 이거 좀 하게 하란 말이야. 수치는 낮은 건 좋지만 미국이 서민 유권자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파월이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아픈 거보다도 파월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 혹시 너 트럼프 라인 쓴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좀 재밌게 하느라고 상황극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주식 움직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편승하면서 트레이딩하면 되지만 이거는 정말 찍어야 되는 거거든. 파월도 진짜 찍어야 돼요. 트럼프 쪽에 쓸 거냐 바이든 쪽에 쓸 거냐. 딜레마죠. 근데 이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상황만 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난리 나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인하하는 순간 시장은 오르겠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너올 수 없는 루이비콘 강을 건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갈까 안 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큰 추세에 대한 그림을 찾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보다 지금 선물시장이 좀 러셀 2000은 좀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아직 지금 반등이 안 되고 있죠. 10년물 금리는 속고 있습니다. 왜? 오늘 CPI 발표한 거 보고 금리가 금리나 물 건너갔구나 지금 느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72,000. 와 정말 후끈후끈하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좀 천천히 했고요. 혹시 저희의 이런 영상이 좀 너무 엿가락처럼 느린다 하는 분들은 2배속으로 빨리 듣기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옥실디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주문 속속 미국, 한국 전역으로 배송이 됩니다. 광고주 모십니다. 고맙습니다.